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 진단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뉴욕에서 호재가 계속 탄생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욕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잘 안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안 좋을 때 우리나라가 좀 또 청개구리처럼 잘 가는 것 같아요. 사실 간밤 미증시를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대감 높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더욱이 장 전에 SK하이닉스 실적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장 출발을 하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520포인트라고 하는 어떤 매물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기 이평선이 지금 730포인트 앞에서 지금 더 가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크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지수의 한계는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 쪽으로의 수급의 부재가 만들어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좋은 숫자를 냈으면 제가 외국인이라면 사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 하지만 과거의 어떤 데이터라든지 과거의 패턴들을 우리가 넣고 고려해 봤었을 때 실적이 안 나왔다면 그건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시간차를 두고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는 요소이니 네. 오늘 지수의 어떤 부진은 굳이 뽑아보자면 오늘 밤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어떤 관세 협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를 리스크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말씀 주셨는데 1분기 실적이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사상 최고. 영업이익단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는데 국장특, 세론. 오늘 그렇죠.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금 자리를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사실 올라간 게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왜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치를 선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번 1분기를 뛰어넘는 2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업황의 환경상 네. 굉장히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팔린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어떤 재고 처리를 통해서 당분간의 단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그건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저사양에 대한 중국 제품 출하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고사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의구심이 들고 있죠. 아니 AI 쪽에 대해서 아웃풋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더 큰 돈을 들여야 돼? 라는 이제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있는 상황 속에 엔비디아가 작년처럼 혹은 재작년처럼 강력한 포스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이번 분기에는 크게 걱정이 없었는데 다음 분기에는 혹은 그 다음 분기에는 오히려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 아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발언이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과거 일기 때처럼 극단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간이 없는 쪽은 미국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미국 자체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을 좀 압박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지금 움직일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을 좀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중국과의 협의 속도를 좀 높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된 상황이라 정말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꽤 빠른 시간 안에 고위급 임원이라도 만약 접촉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반도체 IT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실적이 좋은 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지만 만약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잘 해결이 되게 되면 네. 지금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게 그 시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 오늘의 실망스러움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IT 투톱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까지. 그럼 그렇죠. 본부장님 네. 차트 봐주세요. 네. 하이닉스부터 봐주세요. 하이닉스 오늘장에서 장 초반에 한 2.5% 상승 보여주다가 지금 1% 하락 전환됐잖아요. 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세요? 일단은 저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여전히 좀 길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당장의 어떤 단기 추세는 여기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어느 시점에 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만약 2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어떤 뉴스라든지 재료 없이 돌파를 했을 때는 힘이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그 가격대 왔는데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선보이는 HBM4라든지 네. 아니면 엔비디아 블랙엘 아키텍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고부가치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은 그 제품에 대한 수요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20만 원 그 이상을 노려봄직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올해 실적은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올해 1월 달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미국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다 팔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 숫자, 올해 찍히는 숫자보다도 향후의 가이던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만약 제가 이야기했던 1년의 엔비디아로부터의 좋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20만 원을 넘을 시에는 충분히 23만 원, 24만 원까지도 네.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를 보면 갈 길이 아직도 멀어 멉니다. 보여요. 네. 어떡하죠?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55,500원? 언제 6만 원을 또 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지금의 가격은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러니 과거 한 7년 전, 8년 전, 10년 전에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시장에 보여줬던 어떤 혁신에 대한 파워는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만큼은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 지금의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는 있다. 대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속도는 조금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멀리 보자. 삼성전자 차분하게 들고 가자. 그렇죠. 사실 3월에 6만 원 넘었었잖아요. 네. 6만 원 넘어가면 이제 7만 원, 8만 원 쉽게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안 되네요. 네. 네. 삼성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2차 전지로 질문을 가볼게요. 어제 2차 전지 분위기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드렸던 질문이 네. 2차 전지 드디어 반등 나오는 겁니까? 였는데 또 하루 만에 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이런 섹터예요. 네, 우리가 많이 당해봤잖아요. 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차 전지를 조금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이제 왜 강했는지를 이제 요목조목 좀 따져보면 첫 번째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도지의 역할을 이제 정리를 하고 경영에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그렇죠, 경영에 집중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와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안 팔리던 전기차가 팔릴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리스크 온이 될 수도 있어요. CEO 오너 리스크. 왜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유럽에서 보여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안 그래도 부진했었던 테슬라 판매량에 불을 지펴버린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일까? 이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처리 속도가 이제 난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는 자기네들은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 아니라고 합니다. 옵티머스, 로봇,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항공 쪽에 집중하는 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1년에 새로운 산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품위가 올라오고 기한이 올라오고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가 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경영에 참여를 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속도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이틀 동안 움직였던 거고 우리나라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을 별개로 봐야 되느냐? 사실 어제는 어제 상승은 미국과 중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될 거라는 이야기보다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제품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생각보다 잘 완만하게 합의가 되면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또 못 보는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지금 확대 해석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LG에너솔루션 이번에 잠정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네.
추가적인 실적 하락은 보여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비중이 LG에너지솔루션 기준으로 많아졌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양극재, 음극재 관련 기업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대신에 배터리셀 3사 중에 2사, 그러니까 LG엔솔과 삼성 SDI만큼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여전히 나는 나오지 않는 실적이 가장 큰 고민이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두 기업, PNT와 대주전자 재료는 실적이 지금 잘 나오니까 네. 그럼 이쪽 기업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나는 그래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할 거야 그러면 탑티어가 LG엔솔, 두 번째가 삼성 SDI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 나는 다 모르겠고 2차 전지라도 실적이 잘 나와야 돼라고 하면 당연히 1순위는 PNT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많이 다루지 않은 이야기긴 네. 한데요. 뭐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네.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인플레 감축법, 그러니까 IRA 보조금 지급해라라고 판결이 그렇죠. 났다고도 네.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이슈화는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인플레 감축법 보조금 지급하게 된다면 호재 아닐까?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뉴스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준다 그래서 이게 호재로 인식하면 안 되고 준다고 하면 그래 원래 당연하게 우리가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안 준다고 했었을 땐 시장에 충격은 올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뉴스를 굳이 호재로 보기보다는 저는 다행히 악재로 불거지지는 않구나라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2차 전지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으니 머릿속에 기억은 해두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LG엔솔, 삼성 SDI, PNT, 대주전자 재료는 나눠서 좀 개별적인 성향에 맞게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로 접근을 해볼 텐데 반도체 맞고 2차 전지 맞고 바이오. 네. 바이오 안에서 개별 호재가 탄생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죠. 최근에 신라젠, 네이처셀, 오늘은 HK 이노엔 네. 같은 종목들이요. 지금 자리에서 좀 주목을 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엔이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서 쫓아가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HK 이노엔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를 본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의 매매 전략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겨져요. 네. 지금 최근에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뭐 신라젠, 네이처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HK 이노엔도 있지만 인벤티지 랩도 정말 어제 하락이 무색하게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게 섹터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몇 기업만 지금 호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네. 그런데 또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를 보면 그쵸. 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는 싶으나 종목을 모르겠고 종목이 보인다 하더라도 꺼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믿고 어떻게 보면 베팅할 수 있는 요소와 커플링되어 움직이는 기업을 찾는 게 맞다. 그 기업으로 보면 사실 인벤티지 랩이 오늘 상한가 같다 그래서 블루엠텍 혹은 DXVX를 따라가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인벤티지 랩이 돈을 잘 벌면 뭐 인벤티지 랩이 잘 가면 무조건 그들이 따라간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HK 이노엔과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HK 이노엔이 이렇게 잘 나가면 당연히 한국콜마에 대한 지분 가치도 보유 지분 가치도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한국콜마만큼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신라젠이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일단은 돌아오긴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특허 권리의 획득이라는 뉴스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 시에 거래량을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아니 무슨 호재 뉴스 나온 기업에 거래량을 보고 앉아 있냐라고 하겠지만 신라젠이 9만 원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4천 원이거든요. 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4천 원이 된 거예요. 네, 최근에 2,000원까지도 갔었네요. 그렇죠. 1,700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라 할지라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묶여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좋은 뉴스가 연속적으로 터지기보다는 그 뉴스에 따라서 거래량의 변화를 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량들을 소화해야
계속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는 너무 적극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의 첫날 정도로 저는 인식을 하셔서 가격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벤티지 랩 언급해 주셨잖아요. 말씀 주셨듯이 오늘 뭐 섹터 전방위적으로 다 잘 간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호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잘 가는데 네. 최근에 일라이릴리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까지 경구용 비만 치료 관련해서 기대감을 키워놓은 상황인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미국 기업들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화이자가 포기 아닌 포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어떤 흐름이었고 그 중에서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한 기업들 중에 펩트론이 원래 먼저 움직였었어요. 펩트론이 이제 스마트 데포라 그래서 약물 지속형 플랫폼 빅파마하고 이제 기술 수출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기업이니까 그런데 분위기는 계속 풍기는데 뭔가 지금 이 마침표를 찍어주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펩트론이 안 가면 인벤티지 랩을 봐야 되나? 혹은 인벤티지 랩을 안 보면 다른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되나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했던 상황 속에 인벤티지 랩이 또 경구용 쪽에서 굉장히 또 효과 있다는 뉴스를 내보이면서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 상한가로 지금 잠기게 됐죠. 네. 그러면 인벤티지 랩은 저는 가열권이기 때문에 더 매매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앞서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블루엠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인벤티지 랩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에 그래도 밀접하게 많이 움직였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블루엠텍이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보면 약물을 좀 유통해주는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아니 블루엠텍 뭐 그들은 싹센다라는 제품과 연관이 있지 이 경구용 제품과 무슨 연관이 있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비만 치료제 청소년들에게도 처방 가능하게끔 뭐 법제화의 변경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블루엠텍도 혹은 DXVX도 지금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의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여기서 윗꼬리를 크게 달거나 어제처럼 하락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 한 제가 언급드린 블루엠텍, DSVX, 대봉LS, 라파스 이런 기업들이 네.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내줄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인벤티지 랩을 보면서 그렇죠. 좀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챙겨볼 뉴스가 또 있죠. 오늘 네. 밤 9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의가 네. 열리는데 우리가 주목도가 높은 섹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쵸. 지금으로서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네. 조선, 뭐 MRO 그리고 자동차까지 네. 그렇게 봤을 때 수혜주, 피해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요? 지금이 1시 한 22분이잖아요. 네. 한 35분 뒤면 이제 조선사들이 하나같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2시에 지금 거의 다 발표를 오늘 하거든요. 발표를 하게 되었을 때 만약 밀리는 기업이 있고 네. 밀린다면 저는 조선주들은 강력하게 매수의 기회, 밀렸을 땐 기회다. 찬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수주잔고는 흔들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네. 수주잔고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 없지 않는 이상 취소가 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니 도크가 한정되어 있는데 수주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실적의 성장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맞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수주를 많이 받으면 값과 을의 관계가 묘하게 바뀌거든요. 네. 조선사 입장에서 당장 도크를 돌렸을 때 100만 원 남는 배보다 1000만 원 남는 배가 있다면 그걸 먼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크가 한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총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뭐 리밋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조선주들은 만약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우선순위로는 결국 HD 한국조선해양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순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기자재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죠. 엔진 봐야 되냐, 아니면 네. 본행제 봐야 되냐, 피팅 밸브 봐야 되냐. 일단은 저는 엔진 쪽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행제, 그 다음에 이제 피팅 밸브류 이렇게 이제 나눠서 네.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HD 현대마린 엔진은 네.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회의 자리는 주진 않는 것 같거든요. HD 현대마린 엔진도 밀린다면 매수 관점 오케이예요? 충분히 충분히 네, 오케이. 적극적으로 하셔도 네. 괜찮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추가로 드리자면 최근에 조선주들의 속도가 좀 붙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원래 이런 섹터는 아닙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섹터인데 트럼프의 멘트가 붙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간 거 이걸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하면 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조선기자재 엔진 쪽은 여전히 메리트 있다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플러스 부품까지. 부품은 저는 반대입니다. 부품은 하지 네, 말자. 부품은 SL만 일단은 좀 살아남은 것 같고요. 서현이아라든지 화신과 같은 기업들은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위아와 현대모비스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아니라 월별로 이제 판매 데이터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부분을 계속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관세 때문에 미리 교체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니 다음 달에는 또 판매 데이터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동차 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저의 의견이다. 현대차 실적이 오늘 뭐 네. 역대급으로 나와도요. 그래도요. 현대차, 기아는 트럼프와 우리나라의 관세 혹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것들이 다 끝나고 투자를 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인 그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의 오늘의 탑픽. 네. 오늘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저는 원전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원전주들도 사실 점심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세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도 많이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인데 저는 그중에서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G2 파워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원전 에너지 정책에도 엮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AI 액침 냉각용 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이제 사업에 진출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에서는 또 핫한 테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권 중단 가격인 이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박스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11,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한번 대응해보자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가는 현재가 바라보시는 거죠? 네. 8,000원 아래에 있습니다. G2 파워 받았는데요. 11,000원을 목표가로 손절가는 7,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S앳 김태성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